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불안감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리 두기 완화로 등교 인원이 늘어난 가운데 학교와 학원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잇따르면서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야당은 크게 반발하면서도 야당이 원했던 특검과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 8쪽을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라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대검에 대한 국감 열리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발언할지 관심 쏠립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감사원은 경제성은 저평가됐다면서도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내리지 않아.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폐쇄 찬반 여론도 엇갈립니다. 오늘 출발 시점에서 이 같은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센 질문, 센 답변, 센 토론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자,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아입니다. 자,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검사 출신이신 네. 김 의원님부터 하시죠.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이제 본인이나 본인 가족 관련된 그러니까 처나 장모 관련된 사건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일단 본인이 이제 수사보고 안 받겠다, 지휘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휘를 안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랬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 부분은 총장이 당연히 회피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장관이 그거와 관련한 지휘권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걸 뭐 흠잡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임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무부의 얘기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야당 쪽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미흡했고 반면에 여당이나 청와대 쪽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격하게 왔기 때문에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검찰총장이 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찰 내부 비리 그러니까 검사들 3명이 룸사롱에서 향응을 받았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이 돈을 받았다.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수사의 형평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기관이니까 여당이나 청와대의 관계자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한 것은 비난할 일은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소홀히 하도록 총장이 지시를 했느냐. 그 부분은 전직 남부지검장인 송사면 지검장 그다음에 엊그제 국감장에서 현직 남부지검장인 박순철 지검장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전직 송사면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단독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했고 그때 검찰총장이 열심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걸로 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달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 현직 남부지검장 똑같이 나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이번에 입장문 나오고 나서 알았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검찰총장 현장의 일선 지검장도 모르는 것을 검찰총장이 알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수사 지시를 총장이 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 이런 법무부의 얘기는 조금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금 법무부 장관의 총장 배제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가족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는 뭐 회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라임 관련해서는 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김연아 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추미애 장관의 오버 액션, 오버 실드, 뭐 영어 표현을 써서 좀 어색하지만 요즘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오버 액션과 오버 실드였다. 일단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수사지휘를 게을리했다거나 뭐 어떻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옥중에 계신 한 분이 서신을
뭐 옥중서신을 보낸 것이 네. 일종의 단초가 돼서 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됐는데요. 네. 속도나 어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 국민적인 차원에서는 좀 과한 대응이 아닌가. 네. 그럼 왜 이렇게 과하게 대응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여권 인사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계속 연루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한 조금 조기 차단을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네. 의구심이 들고 예. 두 번째는 조국 사태 이후로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한 거치 압박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의 거치 압박을 시도하려고 하는 네.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런 의도가 굉장히 저는 읽힌다고 보고 있고요. 그 수사지휘권 발동한 사유를 보면 그 요번에 라임 사태 빼놓고는 라임 사태의 검사 로비 사건 빼놓고는 네.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때 다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요. 네. 어제도 뉴스에서 회자가 됐지만 그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의 그 문제 제기가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고 오히려 야당에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네. 정말 옛날 영화와 같은 장면들을 어제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네. 사람이 쉽게 바뀌지? 판단이 쉽게 바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 지금 듣고 계신데요. 김경진 전 의원과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 들으시다가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물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추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역대 법무장관들 비해서 너무 잦다. 수사권 지휘권 행사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번에는 김연아 전 의원께서. 예, 일단 예. 검찰에는 수사 독립성을 주려고 네.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시죠. 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사안 자체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었냐라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이렇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다면 어느 검찰총장이 책임감을 갖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절제돼서 네. 사용하는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역대 3건인데 그중에 2건이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에 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보면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많은 갈등이 뭐 추윤 갈등, 추윤 대결 이런 식으로 이제 회자되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청와대 어제 좀 입장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네.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결국 이 싸움을 방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예. 검찰총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김경진 전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문재인 정부 부담이죠. 정무적으로. 네. 그리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하고 네. 일선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대립한다고 하는 이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일단 사건 본류에 대한 수사와 네. 그 어떤 수사 결과보다도 이 어떤 절차적인 방식이나 이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입법을 통해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공수처도 뭐 평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수처 법 통과가 됐고 네. 어떤 방식으로인지 제가 볼 때는 뭐 한 6개월에서 8개월 후면 공수처 출범할 것 같거든요. 그럼 네. 큰 틀의 맥은 잡혔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사기관의 핵심인 검찰을 정권이 장악하고 또는 장악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지금 문제였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네. 검찰이 당당하게 살아있는 권력 때려잡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실은 여당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서 네. 과거의 정권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최소한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단 한 발자국의 진보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뭐랄까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만 나아갔지 가장 핵심인 3분의 1을 못 나갔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각 주에서 보면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차라리 그 자체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루과이라든지 뭐 알바니아 이런 나라에서는 검찰총장도 사실은 국회의원 자격을 주는 아주 특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검찰이 정권에 매번 이게 보수정부건 진보정부건 정권과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게 예속이 돼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하는 것은 네. 이 권력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그냥 확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지금 이후에 대한민국이 최소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네네. 한국 사회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이렇게 5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법무장관이 네. 이건 사실은 어떤 거취의 표명을 네. 사실은 묻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액션이다 이렇게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진즉부터 사실은 네. 법사위가 됐던 네. 뭐 국회 회의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직간접적인 질문이라든지 네. 뭐 논평의 네. 방식으로 네. 윤 총장 나가라고 하는 사인을 많이 줬다고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그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이게 대구 고검검사로 좌천됐을 때도 안 나가고 버텼다가 네. 결국은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분은 그것 때문에 직을 버리고 나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 현 정권에서도 그런 윤 총장의 DNA를 읽었기 때문에 네. 나가라고 하는 공세를 펼치다가 그냥 스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뭐 계속 거취 압박이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특히 네. 그 가족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문회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인가. 또 윤석열 총장이 언급을 기자들 질문에 이제 답변을 했죠. 본인은 그거에 관해서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또 뭐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좀 그 부분은 굉장히 뭐 모르겠어요. 같은 그 식구들끼리 좀 째째한 조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면 네. 이런 째째한 조건을 내세우는 데는 네. 어떤 큰 그런 수사의 목적보다는 네. 결국은 거취 압박에 대한 것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자기가 정무적 판단 못하고 정치적이지 않다. 네. 이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만 정치적인 사인을 주다 보니까 네. 못 알아들어서 지금 네. 계속 오히려 여당은 당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추측도 좀 될 만큼 네. 상당히 저는 거취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어느 신문포트에서 보니까 네. 뭐 검사는 검사다. 네. 그런 말을 한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네. 절대 그냥 나가실 분은 아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네. 보면 네.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아드님 사건 수사도 저는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해충돌 사안이니까. 네. 근데 윤석열 총장 본인이나 가족들 사안도 총장이 물론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안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었지만 어쨌든 검찰 한솥밥을 먹은 식구들이고 직제상으로 보면 하급기관의 네. 이게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된 사건도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미 특검법은 돼 있고 국회에서 네. 발동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조영래 대표가 그러면 네. 이렇게 된 바에야 네. 그분이 또 뭐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뭐 칼춤을 춘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특검과 공수처 같이 이거 가자 이렇게 또 전략을 바꾼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예. 공수처는 제가 이 국민의힘 쪽 인사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드리는데 신속하게 추천위원 추천하는 게 맞아요. 이미 법이 성안이 돼 있고 지금 법에 따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절묘하게 잘 돼 있어요. 이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법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다가 민주당이 법을 바꿔버린다면 정말로 제도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추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추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네. 이제 주영 원내대표가 그 시기를 조율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 이제 두 개를 같이 하자. 뭐 저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여야가 예. 어떤 협상의 테이블로 내놓을 수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모든 분들이 뭐 못 받을 게 뭐 있어? 그럼 공수처도 출범시키고 또 이 문제도 좀 객관적으로 해결하지 이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지금 여당의 답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 이게 본질적으로 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 계속 윤석열 총장 거치 압박을 위한 정치적인 행위였다라고 더욱더 의심이 되고 저는 그게 아니라면 여당이 이 특검과 공수처 같이 출범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받는 것. 이게 여야 협치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이런 문제 해결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같이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동시에 안 받겠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특검 추천위원이라도 빨리 추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센터론 더 강한 이야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신데요. 김경진 전 의원과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론도 있다가 의견 생기면요. 우물정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254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자,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3건 중 2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루어져서 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뭐 지휘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기면 횟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 8736님은 검찰총장 등 각 지역 검사장은 정당 추천 없는 국민 직선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이 국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이 의견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먼저 좀 드리자면 네. 뭐 수사권 지휘 발동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사권 지휘를 여러 개로 남발할 정도면 검찰총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수사권 지휘를 하는 것은 저는 검찰총장도 무력하게 만들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도 애매해지고 공정한 수사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남발할 정도면 아예 그냥 검찰총장을 바꿔라.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게 순수한 수사권 지휘 발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어쨌든 법에 총장 임기가 2년으로 보장이 돼 있고 중간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인간사가 또 항상 어디든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무니까 또 윤석열 총장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2년 임기니까 내년 7월이죠. 네,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뭐 그러면 참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일 또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이번에 또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사실은 뭐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인간 윤석열은 머릿속에 생각을 왜곡시키거나 이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주동적으로 뭔가 무슨 불만을 토로하거나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분인가 세게 물어보고 특히 사실관계 쟁점과 관련해서 물어본다면 이게 수사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얘기하실 분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내일 이후에 더 시끄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내일이 이번 21대 첫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대검 국감 윤석열 총장 나오는 국감이 하이라이트다. 많은 분들이 의견 같을 것 같아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국감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 향해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났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국감 현장. 역시 이재명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요리조리 피해가시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아주 약 올리시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국민의 짐이라고 직접 표현은 하시진 않으셨지만 간접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국민의 짐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요. 어쨌든 뭐 이재명 지사의 그런 독특한 어법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지자체 국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말보다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됐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이제 이 국감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게 이제 지나친 타임즈의 뭐 홍보비, 경기도가 쓰고 있는 막대한 홍보비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네. 지자체장들이 약간 스타성 정치인들이 되면서 과도하게 자기 앞날, 자기의 다음 행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국민과 또 도민과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이런 질문들로 오히려 이 국감장이 채워졌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만 좀 주목받게 되는 게 좀 아쉬워서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하신 이제 야당 의원님께서 사실은 좀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보고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발목이 잡히신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홍보기 대폭 증원도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난과 질책의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네. 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전임 지사 때 한 뭐 40~50% 이상 대폭 이제 증원이 네. 있었고 네. 자기 재임 이후에는 오히려 증원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미미했다라고 하면서 수치를 제시하는데 네. 저도 그거 읽어보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전제가 된 수치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해졌던 거고요. 네.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상호간에 이해를 갖추고 하는 네. 것이 좋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저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뭐 이 지자체는 어떤 국감, 피감, 특히 일정한 어떤 네. 대상은 영역은 대상이 아니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는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제 행정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네. 근데 그게 시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예요. 예. 근데 지금 저희 정치 지형을 보면 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와 예. 우리나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100%가 되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그런 국가의 감사, 특히 국회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네.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난 돈 안 받겠다. 내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고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이제 국감 하다 보면 서로 자료 요청하는 사람이나 자료 만드는 사람이나 약간 피로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상하게 오늘 제 방송에서 오버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조금 과잉 대응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 이론상으로는 틀린 말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가 지방기관에 위임한 국가 위임 사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고유 사무도 일정 정도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뭐 고유 사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알아서 하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나 문제 제기는 사실은 지방의 의원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가 위임 사무에 한해서 감사를 이제 할 수 있는 따름인데 약간 사실은 이제 혼재된 지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찰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경기도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자료 제출할 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 위임 사무는 어쨌든 지방 도의원들의 또 고유 영역이니까 선거에서 졌으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네네. 사실 이렇게 또 자치단체장들이 또 예산장을 처리되면 또 가장 큰 그 뭐랄까 임무 중에 하나가 또 저 정부 부처 돌아다니면서 특히 기재부 가서 사실은 또 예산 따기 로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처리 또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사실 이렇게 어떤 법리적인 어떤 그런 지식은 높으시지만 지혜로운 어떤 발언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낙연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견이 다르다. 뭐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반된 입장 밝혔습니다. 뭐 실패 아니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먼저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낙연 당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신 거 보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당대표가 반성하실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 주무장관들부터 반성을 하고 네. 뭔가 액션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좀 이와 반대되는 발언은 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차기 행보를 염두에 둔 네. 이낙연 당대표와의 약간 대립감 네. 그다음에 선명성 경쟁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도 많은 뉴스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럼 이낙연 당대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규제를 풀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아직도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당대표의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렇게 모든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좀 밋밋한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그런 선명성 강한 발언과 대비가 되면서 앞으로의 많은 정책 대결에 흥미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어떤 문제 자체보다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전략적으로 네. 선명성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예. 어쨌든 제가 봐도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을 다 쓰는 와중에 예. 사실 그 와중에 이제 임대차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까지 동시에 이게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가령 민주당이 기구를 출범시켰다 하더라도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기존의 정책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어떤 씀씀이를 보는데 어쨌든 이게 현재 국민들이 특히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새로운 제도 변화의 그 중간 이 완충기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쓰고 잘 살펴보겠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마음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는 참으로 저는 잘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국민들이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시원하고 네. 방향성이 있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거고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고 이것저것 꼼꼼히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현상 속에서나마 내가 반성할 것 반성하고 고칠 것 뭐가 있는지 둘러보고 네네.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분의 선호도가 갈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앞으로 야당 쪽에 뭐 대선 주자가 또 누군가는 등장해서 나오겠지만 여당 내에서 가령 두 분 간의 경쟁을 가지고 본다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또 격변의 시간을 거치면서 뭔가 깨부시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 지점들이 확실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어떤 정신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면 네. 이재명 지사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고 네. 지금 우리가 정말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개혁을 하고 대한민국에 왔으면 이제는 조금 정밀하게 이것저것 좀 안착시키고 사람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면서 조정을 해서 네. 새로운 시기를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건지는 저도 궁금하긴 해요 보면.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다음 질문 좀 드리기 전에 갑자기 지금 또 문제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거 읽어달라고 PD가 얘기하는데. 자, 768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 김경진 전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자, 김연아 전 의원을 국토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이게 예. 가끔 가다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뭐라 그러나요? 이게 전체를 다 화합하는 이런 이제 내각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지금 그 말 속에 대한민국의 네. 시스템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속한 정파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까 네. 반대쪽에 있는 정파는 어떻게든지 대통령직을 찾아오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내각제 얘기가 나오고 이원집정부제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권력의 통합을 모색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어지고
목소리 적게 신중하게 그러면서 진짜 토의를 위한 실질적인 토의가 가능해진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데 아마 문자 메시지 주신 분도 뭐 네. 김경진이나 김연아를 좋아해서라기보다도 네. 그런 뭐 사실상 지금 네. 정치인들이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저희 뭐 의원 내각제적 요사가 굉장히 많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아까 김경진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당대표에 대한 두 선호도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셨는데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발 좀 정치꾼 같은 정치인 말고 어떤 우리나라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장관이 필요하겠다라고 국민들은 염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염원을 보면은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적임자로 보인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는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8시에 돌아옵니다.